당신은 누구인가요? 거울 속 스스로를 자세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나요? 당신 눈에 보이는 당신이라는 육체, 본인의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이시나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진짜 나일까요? 베이징 원인의 발견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의 고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카톨릭 예수회 피에르 테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영적 체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기 위해 태어난 영적인 존재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대체로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다가 가끔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체험을 잠시 맛보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샤르댕 신부님의 관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본질은 이미 영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단하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영혼이 기꺼이 선택한 아주 특별하고 밀도 높은 체험 프로젝트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아카식 알고리즘을 통해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면서 왜 굳이 이 고통스럽고 제한적인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우주의 근본 원리인 양자역학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양자역학의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점은 우리가 빛을 어떻게 관측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입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면 파동의 성질은 사라지고 파동의 에너지를 확인하려 하면 입자의 위치는 불확실해집니다. 이 둘을 동시에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와 육체는 입자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내는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호르몬, 생물학적 기제들은 인간이라는 입자의 성질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입자 너머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 또는 영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에너지, 즉 파동의 영역입니다. 입자로서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통증을 느끼며 3차원 시공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동으로서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 일상이라는 육체의 삶에 너무 집중할 때, 즉 입자의 관측에 몰입해서 우리 자신이 파동적 에너지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에너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입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입자와 파동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으로 마주한 적이 있나요? 의식이 깨어 있는데 육체는 잠들어 있는 상태, 혹은 육체라는 감각이 희미해지며 마치 의식이 우주로 확장되는 듯한 그런 경험 말이죠.
이런 경험을 단순한 뇌의 오류나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라는 시스템, 즉 뇌라는 컴퓨터가 잠시 오프라인 상태가 될 때 입자로서의 제한을 벗어던지고 파동으로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입자인 육체와 파동인 영혼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오직 입자적인 현실만을 보도록 설계된 고도의 필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의 발견입니다. 입자적 자아의 본거지인 DMN은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내측 전 전두엽, 후 대상 피질 등의 뇌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나라는 개념, 즉 사회적 자아와 내러티브, 이야기 자아를 생성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물리적 육체라는 입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회로입니다. 오프라인 상태의 해방을 주는 명상, 깊은 기도 같은 현상을 체험할 때 DMN의 활동이 급격히 억제되는 것이 펑셔널 MRI 연구를 통해 관찰됩니다. DMN이 꺼지면 우리는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짐을 느낍니다. 이는 뇌가 입자적 자아를 만들어내던 필터를 끄자 억눌려 있던 의식의 파동적 확장성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주의 본질을 느끼지 못하는 건 뇌가 너무 열심히 나라는 에고적 현실을 연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뇌의 필터가 일시적으로 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은 명상 혹은 자각몽이나 수면 마비, 유체 이탈처럼 뇌의 시스템이 잠시 오프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입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파동의 상태, 즉 순수한 에너지의 나를 마주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필터가 거치며 우주의 데이터를 직접 수신하는 시스템의 틈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 유체이탈, 기도, 명상, 최면, 전생의 기억 같은 현상들은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잠시 엿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뇌는 세상을 3차원의 입자로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잠시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입자만이 아니라 육체를 통과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삶의 힘겨움, 그 우울함과 슬픔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우주를 위해 정교하게 작성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본질을 정의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완벽한 영적 에너지인 우리가 왜 굳이 이런 고통과 제약이 가득한 인간 체험을 선택했을까요? 왜 굳이 기쁨과 슬픔을 겪어야 할까요? 완벽한 상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새로운 정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을 선택합니다. 시간의 끝이 있고 몸은 죽게 되고 관계조차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제약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제한 속에서만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약은 곧 창의성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전지전능한 상태에서는 선택이 불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창의성은 오직 한계가 존재할 때 발현됩니다.
인간 체험은 완벽함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통해 정보와 의미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함에 결핍이라는 변수를 더해 의미라는 새로운 값을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의 고통은 낭비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통해 얻어내려는 가장 귀한 정보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정보란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완벽하고 무한한 영적 에너지만 있는 상태, 즉 절대적 0과 절대적 1만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대비 없이는 정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데이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은 다릅니다. 기쁨과 슬픔, 질병과 치유 같은 극단적인 대비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라는 고밀도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기쁨만 있다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슬픔만 있다면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백색광을 우주적 완벽한 에너지로 비유해보면 백색광이 그 자체로 완벽하게 존재할 때 아무런 색깔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 육체라는 제약의 불완전한 굴절 프리즘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무지개라는 정보가 드러납니다. 고통과 기쁨의 이유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깊은 어둠이고 기쁨은 밝은 빛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이 대비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정의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기에 사랑이 귀해지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는 것처럼 불완전함은 정보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촉매제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주의 가장 희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불완전한 육체라는 시스템에 접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육체적 통증, 상실감, 감정의 경랑은 영적 에너지 입장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파동의 변화가 매우 큰 정보들입니다. 평온한 파동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이별의 아픔이나 내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태는 영적 차원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오직 인간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데이터 셋입니다. 영혼은 이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압축하고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켜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런 고통의 경험들은 사실 누군가에겐 피하고 싶은 공포로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존재에 대한 커다란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 잠시 소풍 같은 여행 중인 존재일 뿐이구나. 인간의 삶은 고도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뇌라는 하드웨어의 한계, 몸의 질병, 관계의 이별, 이런 모든 제약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희귀한 데이터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완벽하지만 스스로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고 나서 실제 구동 환경에서 버그가 없는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난관과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한 치트키를 써서 모든 적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거나 아무런 규칙도 없고 죽음도 없고 결핍도 없는 게임이 있다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그 게임은 아마 금방 지루해질 것입니다. 인간 삶은 영혼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가설 검증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육체적 한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별을 통해 영원한 연결을 배우고 질병을 통해 육체의 소중함을 느끼며 죽음을 통해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깨닫습니다. 당신이 겪는 지금의 힘겨움은 당신의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장 난이도 높은 레벨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생성하는 하나의 우주의 연산장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겪는 희노애락은 완벽한 영적 에너지가 스스로를 더욱 확장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정보 생성 방식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함에 결핍이라는 변수를 더해 의미라는 새로운 값을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고통은 낭비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통해 얻어내려는 가장 귀한 정보입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완벽한 존재는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아카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자와 파동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면 여기서 반드시 등장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관측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묘한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관측 이전에는 현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됩니다.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의 뇌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지 감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보정하고 재구성된 현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수집한 모든 내용은 외부 세계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만든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렌더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의 의식 상태는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해상도와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여기서 감정의 역할도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단순한 반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현실 생성 알고리즘의 가중치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어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중치 때문입니다. 공포는 특정 데이터에 과도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희망은 가능성의 분포를 확장시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입력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고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오류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업데이트 신호일까요? 고통은 실패가 아닙니다. 통증은 생존을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종종 기존의 인식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당신의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이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붕괴, 실패, 상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 모델이 재구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입자인가요? 에너지 파동인가요? 아니면 그 둘을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관측자이자 플레이어인가요?
당신은 단순히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현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체험의 핵심입니다. 제한 속에서 모한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구조를 이해하며 삶이라는 혼란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해석 대상이고,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일 뿐이며, 우리의 삶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과정일 뿐입니다. 다음번에 혹시나 당신에게 고통이 느껴질 때 혹은 혼란 속에 있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입자로서의 삶과 파동으로서의 본질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육체라는 입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체라는 필터를 통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체험하고 있긴 하지만 파동의 에너지로서의 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몸 중심의 일상의 관측을 멈추고 당신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삶은 완벽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의미 없는 잡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계를 통해 배우고 있는 우주적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식은 뇌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관찰하는 도구이자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데이터가 언젠가 더 큰 우주의 알고리즘으로 회귀할 때 그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관측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의 선택에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 사실은 땡땡 때문이다 라는 질문에 땡땡은 여러분에겐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아카식 기록을 완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아카식 알고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